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국시대 임지웅입니다. 이번 주에는 전국적으로 한파주의보가 내려졌었죠. 6년 만에 찾아온 3월의 한파로 환절기 독감에 걸린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이런 때일수록 또 건강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왜 약식동원이란 말이 있죠. 이 음식과 약은 근원이 같다는 말인데요. 이 환절기 건강관리에는 이렇게 약처럼 몸에 좋은 음식들 많이 드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충남 홍성의 남당항에는 소문난 이것이 있다고 하는데요. 맛있는 별미를 맛보러 남당항으로 떠나보시죠. 생명력 넘치는 바다, 천수만의 따스한 봄바람이 붑니다. 조용한 포구에 활기를 불어넣은 건 싱그러운 바다의 깊은 맛을 보러 온 식객들인데요. 먹음직스런 자태에 한 번 반하고 쫄깃한 맛에 두 번 반하는 새조개와 송어. 지금 맛보러 홍성으로 떠나볼까요? 태안반도 남쪽 청정한 바다 천수만을 찾았는데요. 끝없이 펼쳐진 바다를 보니 가슴이 시원해지고 코끝에 바다향이 와닿으니 마음은 새털처럼 가벼워집니다. 오랜만에 바다를 와서일까요? 리나의 표정이 유난히 밝은데요. 야, 진짜 겨울바다는 매력이 최고요. 이렇게 서 있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고 스트레스 날리고. 전 개인적으로 바다를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오늘은 신났어요. 바다야, 반갑다. 언제든 떠날 준비가 되어 있는 작은 어선들. 포구에 의지하며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데요. 풍요로운 바다 덕분에 홍성 남당항은 사계절 싱싱한 활력으로 가득합니다. 걸음을 옮길수록 작은 포구에서 느껴지는 소박한 정취에 빠져드는데요. 리나가 바다에 가면 항상 들르는 곳, 마을 어판장입니다. 그리고 제가 바다를 좋아하는 이유가 또 따로 있죠. 바로 먹을거리죠. 야, 바다로 오면 이렇게 맛있는 거 많아서 안 사랑할 수가 없죠. 바다는 저한테는 최고요. 넓은 바다를 그대로 옮겨놓은 듯 다양한 해산물이 싱그러운 얼굴을 드러내는데요. 아이고 오셔봐요.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아니 웬 조개가 이렇게 많아요? 요즘 남당항에 으뜸조개, 새조개. 근데 어떤 게 새조개요? 새조개는 이게 새조개예요. 아니 새 하나도 남지 않았는데 왜 새조개요? 새조개는 요렇게 비틀어서 네. 이렇게 이게 새조개예요. 오, 이쁘다. 이 새조개는 바다에서 이게 부리가 쭉 늘어나서 탁탁 튕기고 요렇게 날아다닌대요, 물속에서. 아, 그래서 새조개래요. 겉보기는 다른 조개와 비슷한데요. 새조개는 한정된 지역에서 자라고 쫄깃하고 단맛이 뛰어나 귀족 조개, 조개 명품이라 불립니다. 오랜 잠에서 깨어나 기지개를 펴듯 쭉쭉 발을 내밀며 1년 만에 귀환을 알립니다. 주로 어떻게 먹어요? 샤브, 예. 살짝 데쳐서 초무침, 야. 또 생으로 해. 예, 생으로도 먹어요? 예, 생으로 먹어. 한번 먹어볼래요? 내가 작은 거로 하나 까드릴게. 와. 맛있다. 오, 생각보다 맛있지? 진짜 맛있네요. 차가운 네. 느낌 나고 짠맛 나고 씹을수록 달짝지근하고. 야, 진짜 맛있는데요? 예. 리나를 감탄하게 만든 새조개회. 한번 먹고 나니 자꾸만 입맛이 당기는데요. 맛이 살아있네, 살아있어. 근데 이곳에서 새조개의 유명한 만큼 더 특별한 게 있다고 하는데 그게 뭐라고 했지? 숭어? 이번엔 남당항의 새로운 별미로 떠오른 바다송어를 만나러 갑니다. 시원한 바닷바람을 헤치고 10분을 달려 도착한 곳. 죽도 앞에 자리한 송어 양식장인데요. 여러 번 어민들이 도전장을 내밀었지만 대량 생산에 성공한 것은 불과 2년 전의 일입니다. 먼저 바다 깊은 곳에 사는 송어를 불러내는데요. 아니, 안에 뭐가 걸리는 느낌. 뭐가 땡기는 느낌. 얘 갈수록 무겁네요. 천천히 그물을 끌어올립니다.
잘 아직 보이지 않지만 되게 좀 땡길 때는 무거운 그런 느낌? 많이 잡힐 것 같아. 얘들아 어디 가니? 자, 송어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야 이쁘다. 야, 이쁘다 빛깔이. 이게 바다 송어입니다. 바다 송어. 자, 우리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민물 송어를 생각하잖아요. 네. 이것은 서해안에 최초로 우리가 키운 바다 송어입니다. 바다 송어. 이야. 조금 가까이에서 만나볼까요? 어른 팔뚝만한 크기의 물고기들이 그물 안에 가득한데요. 민물 어종인 송어를 바닷물에 천천히 적응시킨 바다송어입니다. 성장 속도가 2배 이상 빠른 데다 탱글탱글 쫄깃한 육질이 민물과는 다른데요. 잘 키워진 녀석들은 이제 세상 밖으로 나서기 위해 수송선에 올라탑니다. 한번 떠봐요. 해봐도 돼요? 나 무서운데? 얘기 힘이 엄청날 것 같은데. 얘들아. 왜 이렇게 무거워? 어머! 미안해요. 미안. 못 들겠어. 한 마리도 못 들겠어요. 힘이 장사예요, 장사. 성질이 급하고 예민한 송어는 키우기 어려운 물고기로 유명한데요. 민물이 아닌 바다에서 성공하기까지 오랜 시간 연구와 노력이 뒷받침된 결과입니다. 특히 친환경으로 키우기 때문에 주변 환경도 무척 중요합니다. 저기 산 보이시죠? 네. 저 쭉 보이는 데가 이제 안면도예요. 안면도. 자연 방파제 역할을 하고 있어요. 또 이 바다의 염도가 다른 바다보다 조금 얕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다 송어의 최적지다. 생산하는 최적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면도와 죽도가 거센 바람을 막아주어 송어들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답니다. 리나가 다른 어장 구경에 나섰는데요. 안에 뭐 있어요? 황금 송어. 아까 잡는 거는요? 그거는 무지개 송어. 달라요? 예. 야, 색깔 진짜 금이네, 금. 금이야, 금. 요것은 이제 중국하고 네. 싱가폴, 네. 대만 이쪽으로 이제 수출 이제 주력 품목으로 그렇게 이제 상품화를 시키려고 그렇게 이제 지금 생산하고 있어요. 따로. 예. 수면 위로 숨겨왔던 고운 빛깔을 뽐냅니다. 물을 첨벙이며 리나에게 반가운 인사를 전하는데요. 이름에 걸맞은 화려한 빛깔 좀 보세요. 이제 본격적으로 남당항의 별미를 즐겨볼까요? 싱싱한 송어회가 접시 위에서 활짝 꽃을 피우는데요. 먹음직스러운 빛깔에 이미 마음을 빼앗겨버렸습니다. 먹고 싶다. 아니, 엄청 기대가 돼요. 요 바다송어. 이런 거 처음 먹어보니까 맛있을 것 같아요. 한번 잡숴보세요. 와, 굉장히 부드러우면서 쫄깃쫄깃하면서. 예, 일반 민물 송어보다 훨씬 더 쫄깃쫄깃하고 식감도 있고. 예. 이때가 아니면 맛볼 수 없는 새조개 샤브샤브. 팔팔 끓는 육수에 살짝 데쳐 먹으면 새조개의 참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새조개는 다른 조개와 마찬가지로 고단백질이고요. 그리고 일단 뭐 콜레스테롤 수치도 낮춰주고, 그리고 눈 건강에도 좋고, 예, 그리고 원기 회복하는데 참 좋죠. 힘이야 불끈 솟아라. 리나도 새조개의 쫄깃함을 직접 느껴봅니다. 진짜 쫄깃쫄깃하면서 하나도 질기지 않아요. 그럼 예. 이거는 설명이 필요 없고 직접 먹어봐야 이 맛을 알 수 있어요. 와. 남당항의 지미를 만난 리나. 오늘도 알찬 하루를 보냈네요. 다양한 해산물의 천국으로 불리는 홍성 남당항. 생명력 넘치는 바다가 내어준 보물. 싱싱한 새조개와 바다송어로 겨우내 잃어버린 미각을 깨워보면 어떨까요?
나이란 어떠한 생명이 세상에 나서 살아온 횟수. 하지만 이들에게 나이란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죠. 나이가 뭐 됐습니까? 배움이란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얻는 것을 일컫는 말. 하지만 이들에게 배움이란 배움은 끝이 없는 거 아니에요? 평생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숫자에 불과한 나이로 끝없는 배움을 자처한 이들. 꿈 많은 청춘들이 대학교에 떴다. 우리는 2015학년도 새내기 대학생입니다. 50여 년 만에 시험지를 받아든 설렘과 학사모를 쓴 오랜 꿈이 이루어지는 배움터. 그곳에서 인생의 황금기를 만난 늦가기 대학생들의 즐거운 캠퍼스 생활이 시작된다. 그동안 방학을 맞아 잠시 조용했던 캠퍼스에 다시 활기찬 기운이 가득 핀 날, 2015학년도 입학식이 진행된다는 포항의 한 대학교를 찾았다. 그런데 입학식을 앞두고 설레는 표정의 학생들 다음으로 눈에 많이 띄는 이분들은 다름 아닌 부모님들? 혹시 오늘 학부모 간담회라도 있는 건가요? 그 자유전공학부 성인학습처 입학식에 왔습니다. 경영학과 야간학부 입학식 참여하러 왔습니다. 학생입니다. 자율전공학부 입학생입니다. 네? 이분들이 모두 새내기 입학생들? 진짜? 정말? 리얼리? 평생학습중심대학은 국가에서 지방에 있는 대학들이 그 지역의 성인학습자들의 평생교육을 책임져라라고 하는 것인데요. 수능을 치지 않고 또 많은 장학 특전을 받으면서 4학년 학위과정을 졸업을 하실 수가 있어요. 27세 이상이면은 누구나 다 오실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늦가기 학생들의 정체는 평생의 끝이 없는 배움을 얻고자 대학생이 된 만학도라는 말씀. 학업에 임할 것을 선서합니다. 2015년 2월 25일 신입생 대표 이지호. 자식들 보낼 때도 마음이 다르네요. 어제는 많이 설레었어요. 설레고 아이들이 엄마가 입학하는 게 참 자랑스럽다. 어떻게 그런 결심을 하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무 새롭고 굉장히 기대되고 다시 이제 우리가 20대로 돌아간 것 같기도 하면서 근데 어차피 평생 공부니까 하여튼 굉장히 기대가 커요. 개인적인 사정으로 잠시 미뤄왔던 미완성의 꿈을 이루고자 찾은 곳. 그곳에서 오늘 새로운 친구들도 만났다. 신입생이에요? 네. 나도 신입생인데 우리 동기네. 진짜요? 네. 잘 지내봐. 학교에서 보면 반갑게 인사하고 친하게 지내자. 나중에 같이 밥도 한번 먹고. 끈끈한 동기애로 의기투합. 덕분에 낯설었던 입학의 문턱을 즐겁게 넘었다. 늦은 나이에 이렇게 시작하시기 쉽지 않을 텐데 대단하시다고 생각해요. 동기로서 잘 지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완전 친한 친구 같이 편하게 네, 친한 친구 같이 편하게 지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입학식이 끝나고 다시 모인 강의실. 이곳에서 앞으로의 수업을 위한 수강 신청이 진행된다. 수강 신청 이제 하는 방법, 그거 장학금 신청하는 방법 오늘 이 자리에서 좀 이제 가르쳐 드리려고 해요. 까만 건 글자요, 하얀 건 여백이니 눈 크게 뜨고 귀 쫑긋 세워봐도 도통 무슨 소린지. 15학점 이상 한 19학점까지 18학점까지 신청이 가능해요. 시간표가 중복이 되는 걸 누르면은 시간표가 중복되니까 안 됩니다. 한번 신청했으니까 안 됩니다. 이걸 다 가르쳐줘요. 안 됩니다 가르쳐준다는 컴퓨터는 진짜 내 마음대로 안 될 뿐이고. 아유, 아직 지금 못할 것 같아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아직 잘 모르겠어요. 더 필요합니다, 교육이. 괜찮아요? 많이 놀랐죠? 실제로 이제 우리 그 성인 학습자들은 좀 그런 게 조금 서툴 수도 있어서 우리가 이제 수기로 할 수 있도록 따로 준비를 해놨어요.
역시나 만학도 새내기에겐 수기로 적는 게 제격. 답답했던 체중이 싹 내려가듯 시원하게 수강 신청을 써내려간다. 이 시간이 돼요. 화요일날 9시간이면 거의 저녁 오전에 와야 되는 건가요? 우리가 몇 교시 할래? 그러니까 요거 5교시부터 쭉 있다. 마지막으로 그걸 하는 게 안 낫겠나? 또 이제 고려해야 자, 요거 동기 4명이 같이 동시 입학해요. 그래서 4명이 같은 시간에 같이 수업받고 싶었어. 7, 8학번 때 다른 대학에 공부했고 그 후에 뭐 또 다른 대학 공부하고 이런 친구들이 있는데 요번에 또 다시 새로운 공부 또 하는 거예요. 네, 같은 수업 들으려고요. 처음이니까 잘 모르니까 이제 좀 같이 도움받아서 하면 쉽잖아요. 그렇게 작성된 대학 생활의 제1관문 수강 신청 완료. 그리고 다음 날 대학생이 된 내 인생의 첫 번째 수업. 물론 만학도 새내기들의 100% 출석률은 당연하다. 학생들의 경우에는 뭐 취업이라든지 이런 게 이제 절체절명의 목적이겠지만 우리는 공동체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는가 이런 것을 목표로 삼으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조금 늦은 배움. 그래서 더 꿈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은 새내기들이다. 대학생들이 누릴 수 있는 거는 우리도 다 해보고 싶어요. 미팅도 있고 뭐 MT 같은 거 이런 것도 있고 다 해보고 싶어요. 예전에 미팅을 거의 안 하다시피 해서 미팅을 해보고 싶은데 지금은 미팅할 수 있는 나이가 아니어서 희망상. 근데 20대 때는 그렇게 하고 놀았어요. 놀면서 대학생활 했어요. 근데 이제는 하고 싶은 공부 열심히 해보고 싶어요. 하고 싶은 공부를 열심히 하기 위해선 역시나 필요한 건 밥심. 내가 차린 밥보다 더 맛있는 구내식당 밥으로 에너지 충전. 힘찬 대학 생활의 각오를 다진다. 4년 뒤에는 아마 좀 더 이렇게 발전된 모습으로 저 혼자 배낭여행 정도는 할 수 있겠나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중국어를 열심히 배워서 아마 중국에서 사업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제가 지금 복지 쪽으로 공부를 할 건데요. 노령 인구가 점점 많아지니까 노인들의 어떤 복지를 본격적으로 좀 봉사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아마 현역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1학번 배낭여행, 해외 사업가, 돌봄의 손길을 전하는 사회복지사까지 머지않아 펼쳐질 내 소중한 꿈을 위한 도전. 우리는 그들을 꿈 많은 청춘, 만학도라 부른다. 안녕하세요, 윤성경입니다. 오늘 아주 달달한 맛을 볼 수 있다고 해서 충북 단양의 깊은 산속까지 찾아왔는데요. 아니 근데 이 산속에 무슨 달달한 게 있다는 거예요 도대체? 있죠. 마늘. 이 마늘이잖아요. 뭐가 달아요, 언니? 다른 맛을 보라고. 달구만. 에? 맛있어요? 맛있지. 달달하구만. 달달해요. 한번 줘봐. 마늘로 대한민국 둘째가라면 서러운 명실공히 마늘의 고장 충북 단양에서 자신있게 내놓은 날디단 먹을거리. 그냥 생마늘 아니고 마늘로 만든 조청입니다. 품질 좋은 단양 육종 마늘을 장장 3일에 걸쳐 그리고 삭히고 거르고 졸여서 만든 시간과 정성의 결정체. 단양 마늘의 재발견 마늘 조청 맛 한번 보실래요? 물 좋고 공기 좋아 농사만 지었다 하면 풍년을 이룬다는 살기 좋은 마을 충북 단양군. 안녕하세요, 어머님들. 마늘 까고 계셨구나. 네, 그래요. 이거 작년에 수확하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작년 6월달에 수확한 거죠. 이게. 아니 단양 마늘 맛있다는 얘기 워낙 많이 들어서 아는데 이렇게 저장해도 맛있어요? 저장해도 마늘이 단양 마늘은 그 지역이 스키질이 많아가지고 마늘이 다 단단하고 오래둬도 저장성이 강해요. 가을철 시마늘을 심어
봄이 되면 싹을 틔우고 여름이면 아라리 맛이 한껏 오른다는 단양 육종 마늘. 특유의 향과 맛은 물론 당도도 웬만한 과일 못지 않다는데요. 안 매우세요? 안 매워요. 달달하니 맛있어. 맛있어? 예, 한번 먹어봐. 엄마. 안 매워? 안 매워. 달지. 얼마나 맛있어. 어머니가 달다 그러니까 또 단 것도 알아. 근데 이 처자가 뭐 못 믿는 모양인데. 네, 내가 진짜 단맛을 보이죠? 진짜? 아이고, 진짜? 진짜 단맛 보이죠? 아이고 달달하네. 난 자꾸 먹어. 달달하다. 그죠? 단양 육종 마늘의 확실한 단맛. 마늘로 조청을 만들기 때문인데요. 아궁이에 불을 때 솥단지를 안 치고 하얀이 깨끗한 천을 깔아 쌀을 넣고 단양 통마늘을 더해 고두밥을 짓는 것으로 마늘 조청 만들기 시작합니다. 사장님 근데요. 무슨 아궁이에 불까지 떼면서 조청을 만드세요? 네, 지금 마늘 조청 만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시던 분이 우리 어머님이신데 예. 한 50년 정도 마늘 조청을 만들었어요. 우와. 그래서 제가 이어서 만들고 있는데 네. 옛날 방식으로 만드는 거예요. 제가 이제 요즘 방식으로도 이제 만들어 보니까 네. 옛날 맛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옛날 방식 그대로 이렇게 재현해서 마늘 조청 만들고 있어요. 전통 방식 그대로요? 예. 우리 것이 좋은 것이여. 전통 방식으로 만들어 더욱 좋은 마늘 조청. 마늘 넣은 고두밥이 고들고들하게 익었으면 보리에 싹을 틔워 말린 엿을 달여서 엿기름을 만들고 여기에 완성된 고두밥을 섞어 휘휘 저어가며 한참을 삭혀서 일단 식혜부터 만들어야 하는데요. 이렇게 해서 한 10시간 정도를 삭혀야 되거든요. 10시간이면 말이 10시간이지 하루 종일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저희 집만의 비법이 있어요. 뭔데요? 알려주면 안 되는데. 알려주세요. 50년 장인의 비법이라 진짜 궁금한데요. 그래서 조르고 졸랐습니다. 사장님 이게 바로 그 아까 비법이라고 말씀하셨던 그거예요? 예, 이게 우리 어머님이 직접 담그신 네. 마늘 효소예요. 아, 효소요? 예, 이게 맛있는 요거 마늘 효소입니다. 먹어봐도 되죠? 달다. 진짜 달아요. 네, 요게 우리 마늘 조청 맛을 좌우하는 바로 이 비법입니다. 맛있어요. 오로지 단양 마늘로만 만들어낸 100% 천연 발효 마늘 효소. 이게 바로 마늘 조청의 맛의 비법입니다. 마늘뿐만 아니라 단양에서는 유명한 아로니아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로니아 효소를 넣으면은 아로니아 조청이 됩니다. 단양을 대표하는 또 다른 특산물 왕의 과일 아로니아도 효소로 만들어 마늘 대신 넣고 똑같은 레시피로 조청을 만들면 아로니아 조청이 된다는데요. 일단 아로니아 조청은 제쳐두고 마늘 조청부터 계속해서 만들어 볼까요? 마늘 넣은 고두밥에 엿기름을 붓고 장장 10시간 인내심을 갖고 삭혀주니 드디어 식혜가 완성되는데요. 이거 설탕 타서 한 사발 쭉 들이켜보고 싶지만 일단 참아주시고 계속해서 조청 만들기에 집중합니다. 광목으로 주머니를 만들어 식혜를 밥알과 국물로 걸레는 후 밥알 말고 맑은 물만 푹 끓여줘야 하는데요. 그 시간이 자그만치 이틀. 더욱이 시간만큼 불 조절도 중요합니다. 너무 타서 새카맣게 늘어붙지 않도록 너무 묽어 설탕물처럼 되지 않도록 센 불, 약불, 불 조절 잘해가며 졸여주면 어느새 몽글몽글 기포와 함께 달달한 조청향이 올라온답니다. 우와. 이제 조청이 거의 다 됐어요. 정성의 조청이 흐른다. 이야. 너무 되지도 묽지도 않고 너무 새카맣지도 그렇다고 너무 뽀얗지도 않은 단양 마늘 조청. 진짜 제대로인데요. 그렇다면 맛을 보지 않을 수 없죠. 아궁이에 남은 불로 노릇노릇 가래떡을 구워 조청에 쿡 찍어 즐겨야 제맛이죠. 와, 이거 되직한 거 봐. 예술이죠? 먹어볼게요. 일단 맛이 어떨까요? 단양 마늘 조청 과히 말을 잇게 하는 말입니다. 그냥 먹어도 좋고 가래떡에 찍어 먹으면 더 좋은 마늘 조청. 설탕 대신 갖가지 요리에 단맛을 내는데도 최고인데요. 특히 조청 만들고 난 솥단지에 닭튀김을 투하 살살살 볶아 완성한 닭강정은 이곳이 아니면 맛볼 수 없는 별미 중의 별미. 한마디로 예술이랍니다. 야, 오,
감탄사, 연발, 마늘조청, 닭강정. 도대체 어떤 맛일까요? 이러다 말없이 닭 한 마리 다 드시겠네요. 계속 들어가네. 아버님, 사장님 그러면 엄마 맨날 해주셨으니까 50년 동안 진짜 또 네, 그렇죠. 야, 이 좋은 걸 혼자. 보통 볼 때마다 먹는 거예요. 부러워. 오늘 실컷 먹고 가야지 아주. 맛있어. 와, 이거 진짜 혼자 먹기 너무 아까운데요? 동네 사람 부를까? 그럴까? 동네 분들 어서 오세요. 여기 맛있는 거 있어요. 달달한 냄새, 맛있는 냄새, 기가 막히게 알고 찾아오신 동네 주민들. 마늘조청 맛있으신가요? 연세 드신 어르신부터 단 거 좋아하는 꼬마 친구까지 단양 마늘조청으로 대동단결. 조청만 빨아먹어. 달콤한 맛에 흠뻑 빠져 오늘 아주 행복합니다. 아이고 맛있어라. 마늘조청 만들기 50년 어머니의 손맛과 전통의 맥을 이어가고자 노력하는 아들의 정성이 더해져 완성된 단양 마늘조청. 맛과 향은 물론 영양과 효능까지 좋습니다. 건강을 생각하는 분들이라면 이제부터 설탕 대신 단양 마늘조청을 추천합니다. 요즘은 자신에게 맞는 운동을 즐기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신데요. 그중에서도 사람들이 가장 손쉽게 시작하는 운동, 바로 자전거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강원도 춘천에는요, 이 특별한 자전거로 건강과 즐거움을 동시에 얻는 꼬마 친구들이 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쉽게 탈 수 없는 이 자전거를 매일 타고 있다는 초등학생들, 과연 어떤 사연인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봄의 길목, 춘천 공지천 호숫가를 찾았다. 산책 겸 운동 삼아 자전거 타는 이들을 만났는데, 그런데 오늘 제작진이 만날 이들은 외발 자전거를 타는 이들이라고. 외발 자전거는 아직 한 번도 타보지를 못해가지고 되게 어려울 것 같은데 한번 타보면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외발 자전거는 서커스 할 때 먹이 입을 때 타는 거 아닌가요? 서커스에서나 보던 외발 자전거가 이곳에선 흔한 취미일 뿐이다. 절대 묘기 대행진이 아니다. 그저 아이들에겐 일상이요 취미 활동이란 외발 자전거. 보면 볼수록 신통방통한 외발 자전거 퍼레이드. 야, 방향 전환도 자유자재. 오늘도 이 매력에 푹 빠진 아이들은 이렇게 외친다고. 뜻도 하나요, 어젯밤의 꿈도 하나요. 우리는 외발 자전거 탈 수 있어요. 파이팅! 이렇게 당찬 아이들이 모여있는 곳은 담장 없는 학교로 유명한 춘천의 봉희초등학교. 개방된 학교 분위기만큼이나 수업시간 역시 밝고 활기찬 느낌인데, 역시나 수업 내내 아이들의 제잘거림과 웃음소리가 끊이질 않는다. 특별히 교장 선생님께서 아이들의 인성과 재능 개발에 관심이 많다고. 춘천시 중심부에 위치한 봉인산의 전기를 받은 학교입니다. 제가 봉황의 꿈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저희 봉희초등학교 남자 어린이는 봉희, 여자 어린이는 황희라고 이름을 붙였고, 그 어린이들이 봉황처럼 하늘 높이 올라 뜻을 펼쳤으면 좋겠습니다. 우쿨렐레 배우기가 한창인 4학년 교실. 작고 앙증맞은 고사리 손에서 피어나는 우쿨렐레 선율. 곰 3마리를 멋지게 연주해내는가 하면, 또 다른 교실에선 드럼 배우기가 한창. 3학년 학생들의 멋진 드럼 실력. 이야, 1년쯤 꾸준히 배우니까 박자감과 리듬감이 쑥쑥 자라났다네요. 2학년 친구들의 아름다운 리코더 연주 수업도 들을수록 매력적이다. 우리 친구들의 리코더 연주, 오버 더 레인보우. 와, 선율이 정말 아름답네요. 솔, 미미. 자, 엄지손가락 맞고요. 여기. 자. 새학기 오카리나를 처음 배워보기도 하는데 언젠가 멋진 실력 보여주겠죠.
6학년 댄스 동아리 언니 오빠들도 있다. 한 달간 응원 댄스를 배워 지난 졸업식 무대에선 파워풀한 공연을 보여줬다고. 이렇게 봉희초등학교엔 다양한 방과후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과연 아이들은 어떤 프로그램이 가장 기억에 남았을까? 지금까지 학교에서 기악합주, 난타, 리코더, 댄스를 했었는데 저는 댄스가 제일 신났어요. 저는 동아리 활동 중에 외발 자전거가 제일 재밌어요. 최고예요. 아이들에게 인기 최고라는 외발 자전거 프로그램도 있었으니 새학기가 되어 2학년이 된 어린이들은 외발 자전거를 처음 만져보게 됐는데 이렇게 외발 자전거를 처음 접한 아이들 아직 자전거 잡는 것조차 어색하고 서툴기만 한데 이번 기회에 낯선 외발 자전거와 친숙해지자. 재미있는 게임으로 친구들과 외발 자전거 달리기 도전! 그동안 두발 자전거나 세발 자전거에 익숙했던 아이들에겐 외발로 달리는 자전거가 아직 많이 낯설터. 자전거가 이상해요. 바퀴가 한 개밖에 없어요. 세발 자전거는 안 무서운데요. 외발 자전거는 바퀴가 하나 가지고 무서워요. 그래서 봉희초등학교엔 특별한 봉이 설치돼 있었으니 다름 아닌 외발 자전거 초보자들을 위한 연습봉이라고. 제자리에서 왔다 갔다 연습봉을 꼭 붙들고 균형 감각을 익히면서 수시로 외발 자전거를 배우다 보면 어느새 저도 모르게 멋지게 타게 된다고. 누구나 시작할 순 있어도 아무나 탈 수 없다는 외발 자전거. 이렇게 꾸준히 연습하다 보면 보통 2주에서 3주면 신나게 외발 자전거를 탈 수 있게 된다. 호기심과 도전 정신으로 두려움을 떨쳐낸 아이들. 포기하지 않으면 신나게 탈 수 있다. 그래도 우리 친구들 처음 배울 땐 좀 두렵지 않았을까? 그냥 무서웠는데요. 그냥 계속 타보니까 됐는데 넘어졌는데 엄청 아팠어요. 처음에는 막 무섭고 떨렸는데 한 달 정도 지나고 나서는요 타게 됐어요. 벽을 잡고 조금씩 앞으로 전진. 아기가 걸음마를 떼듯 천천히 조심조심 연습하다 보면 후들후들 떨리던 다리에도 자신감이 붙기 시작한다. 선생님 손을 잡고 나아가는데 역시 금세 터득하는 아이들답다. 봉희초교 외발 자전거 교실. 2년 전 김종화 교장 선생님의 아이디어로 시작됐다고. 열대사도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이들이 한번 적용을 해봤는데 너무 좋고 또 성취감 이런 거를 느낄 수도 있었고 그다음에 그것으로 인해서 자신감이 생겨서 어떤 일이든지 잘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세발 자전거 대 두발 자전거 그리고 외발 자전거까지 흥미로운 경주가 시작됐다. 아장아장 앙증맞은 세발 자전거가 눈길 끄는 가운데 역시나 1위는 두발 자전거. 세발 자전거는 넘어지지 않아도 좋아요. 자전거 대표는 두발 자전거예요. 그렇다면 외발 자전거 그 정체가 궁금하다. 외발 자전거의 가장 큰 특징은 체인도 없고 기어도 없다는 점. 외발 자전거는 아주 정직한 운동으로 본인이 페달을 밟고 힘을 주는 만큼만 갈 수 있는 특징이 있다고. 손잡이가 없어 허리 힘으로만 중심을 잡고 방향을 회전하는 까닭에 앞뒤 좌우 균형 감각은 물론이요. 순발력과 유연성, 자세 교정에도 효과 만점인 운동. 간혹 자전거를 타다 보면 고장날 때도 있고 수시로 관리가 필요한 법인데 이 역시 자상한 교장 선생님의 몫이라고. 자, 출발! 아이들 틈에 끼어 교장 선생님도 나섰다. 외발 자전거의 매력에 푹 빠진 교장 선생님. 어째 자세가 아슬아슬 불안해 보이지만 외발 자전거를 향한 열정만큼은 아이들 못지않게 최고다. 이 학교에 외발 자전거를 처음 도입한 지도 벌써 2년. 이렇게 자전거를 즐기는 아이들을 볼 때마다 남다른 보람과 성취감을 느낀다고. 조심하세요. 선생님도 타세요. 아이들의 성화에 못 이겨 선생님들도 도전.
야, 힘들어. 이마와 등줄기에서 식은땀이 날 지경. 고마워. 아이들이 탈 땐 쉬워 보였던 외발 자전거 도전해보니 어떠셨어요? 두발 자전거는 핸들을 좌우로 돌리면서 균형을 잡을 수가 있는데 예발 자전거 오늘 처음 해보니까요. 전후, 좌우 어느 쪽에도 지탱을 해서 균형을 잡을 수가 없고 오로지 온몸과 그 자전거로만 균형을 잡게 돼서 굉장히 균형 잡기가 어렵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이들은 이제 겁도 없고 그다음에 더 이렇게 뭐 배우려는 의지가 더 많아서 그런지 아이들이 더 훨씬 더 빨리 습득을 하는 것 같고 어른들도 아이들보다는 좀 늦지만 계속해서 노력한다면 그래도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쌍둥이 자매와 남동생 용감한 3남매가 뭉쳤다. 야, 서커스 묘기 못지않은 멋진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럼 3남매 중 누가 가장 먼저 자전거를 배웠을까? 동시에 배웠는데 제가 가장 먼저 자격증을 땄고 제가 생각해도 제가 더 빨리 타는 것 같아요. 제가 언니인데 동생 이름이라 그러고 얘가 동생인데 저라 그러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재밌어요. 맞아요. 이번에는 장애물 피해 한 바퀴 돌아오기. 요리조리 씩씩 잘도 비켜가는 아이들. 그저 감탄만 나오는데 아니 이번엔 공놀이까지. 빠르게 달리며 던지고 주고받기는 기본. 이렇게 단순히 외발 자전거를 타는 수준에서 벗어나 금세 척척 응용하는데 농구 게임까지. 슛! 골인 대단하네요. 이뿐 아니라 두세 명씩 손을 잡고 타도 넘어지지 않는다. 이야, 이 어린이들을 외발 자전거의 대가로 인정합니다. 이렇게 활기찬 운동을 날마다 즐기는 만큼 마음과 몸이 밝고 건강하게 쑥쑥 자라게 되는데 우리 친구들 나중에 커서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을까? 다양한 꿈이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이 다음에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저는 건축가가 돼서 멋진 집을 짓고 싶어요. 저는 먹는 거 좋아하고요. 요리사가 꿈이에요. 다양한 개성만큼이나 저마다의 희망과 꿈을 키워가는 아이들. 여기 봉이와 황희의 행복한 꿈동산에서 오늘도 아이들이 도전하며 자라고 있다. 내일을 향해 마음껏 달리고 있다. 포기하지 않는 열정과 도전으로 외발 자전거를 즐기는 춘천 봉해초등학교 아이들.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진 만큼 무엇이든 두려움 없이 도전하고 해낼 것 같다. 공황의 꿈을 외발 자전거에 실은 우리 친구들. 앞으로도 멋진 앞날을 기대할게요. 화이팅! 수십 대의 카메라가 빚어내는 마술 같은 영상. 평범한 동작도 이 기술을 만나면 영화 같은 화려한 액션으로 거듭난다는데 이곳에서라면 나도 화면 속 스타가 될 수 있다. 찰나의 시간을 모아 놀라운 영상을 만들어내는 그 현장. 시간을 잡아라. 제주의 서쪽에 자리한 제주항공우주박물관. 지난해 개관한 항공과 우주를 테마로 한 박물관이다. 넓은 규모의 항공역사관, 천문우주관, 테마존 등 다양한 전시관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하늘을 날고자 했던 인류의 꿈과 도전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각국의 항공 역사와 다양한 항공기들을 보노라면 하늘을 향한 꿈이 뭉게뭉게 피어난다. 박물관을 열심히 둘러보던 중 한쪽에서 뭔가 분주한 모습 포착. 뭐 하시나 들여다봤더니 어머, 이거 카메라 맞죠? 근데 한두 대도 아닌 것 같고 뭔가 스킬이 남다른 손놀림, 호기심 발동이다. 안녕하세요. 네. 아니 보니까요 뭐 이렇게 장비들도 많고요. 굉장히 바쁘게 움직이시는데 어떤 작업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20대의 카메라를 가지고 특수한 촬영을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특수한 촬영이요? 그것도 20대의 카메라가? 네. 어떤 촬영인데요? 영화 매트릭스나 별에서 온 그대와 같이 여러분들이 보시는 특수한 기법, 저거는 어떻게 촬영을 했을까, 정지되어 있는 어떤 이미지를 돌아가면서, 시점을 돌아가면서 촬영하는 그런 기법을 보셨을 거예요. 그 기법을 타임 슬라이스 기법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타임 슬라이스, 말 그대로 시간을 잘게 나눠 놓은 듯 찰나의 순간도 놓치지 않는 최첨단 특수 촬영 기법으로 피사체의 순간적인 동작을 다양한 공간과 각도에서 입체적으로 보여준다. 그야말로 평범한 장면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매직 기법이랄까? 상상 초월, 영상이 그저 놀랍기만 한데 도대체 어떤 원리로 되는 거예요? 그런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헤드라는 부분, 그다음 삼각대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 촬영된 지금 결과물이고요. 요건 굉장히 이 눈빛들이 초롱초롱 하시던데요. 이 타임 슬라이스를 배우기 위한 특별한 강좌를 또 마련하셨다고요? 네, 제주도에 계시는 사진이나 광고 분야 분들을 모시고 타임 슬라이스 기술을 설명을 드리고, 특히 이제 제주 관광 상품과 타임 슬라이스를 결합할 수 있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서 이번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내리지 말고. 어머, 우리 귀여운 친구들 뭘 하려는 걸까? 얘들아, 할아버지가 하나 둘 셋 하면은 벌쩍 뛴다. 하나 둘. 그냥 뛰기만 했을 뿐인데 과연 이 영상이 어떻게 연출이 됐을까? 어머나! 영상을 보면 볼수록 신기하기만 한데요. 직접 교육 받으셨잖아요. 예, 이번에 처음으로 교육 받았어요. 네, 어떠셨어요? 아주 재미있어요. 애들 마음처럼 저도 직접 찍어보고 오늘 실습하는 중이에요. 영상을 한 10년 해왔는데 처음이에요, 이런 경험이. 이것이 상업적인 걸로, 우리 옛날에 스티커 사진 했던 것에 조금 더 발전한 타임 슬라이스, 이게 우리 제주도 관광지에도 이런 걸 설치한다면 많은 체험의 기회를 줄 것 같습니다. 체험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놀라운 경험을 가져다주는 타임 슬라이스. 과거에는 상상할 수도 없던 장면이 과학과 촬영 기술의 발전으로 전혀 다른 세상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타임 슬라이스는 찍으면 바로바로 볼 수 있는 건가 봐요. 원래는 그렇진 않고요. 기존의 그 타임 슬라이스 기술은 촬영을 하고 나서 영상을 획득한 후에 보통 하루 이틀 또는 일주일 동안 후 보정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그런 장면인데, 저희 회사는 이거를 촬영을 하고 바로 다운로드를 한 다음에 실시간으로 보정을 해서 볼 수 있는 기술이고, 저희가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기술입니다. 내내 참고 있던 혜진 리포터 도전. 온갖 앙증맞은 포즈들 대량 방출. 과연 어떤 영상이 탄생했을까? 어머나, 이게 혜진 씨 맞나요? 마치 영화나 광고의 주인공인 듯 판타스틱한 모습, 타임 슬라이스의 매력을 제대로 느꼈네요. 이날 박물관을 찾는 이들을 대상으로 타임 슬라이스를 체험할 수 있도록 했는데 비행복을 입은 형제 멋져요. 깜찍한 꼬마도 준비 완료. 야, 정말 기대된다. 와, 아이들이 이렇게 멋진 의상으로 갈아입으니까 굉장히 예쁜데요? 너무 예뻐요. 귀여운 것 같아요. 많이 귀여운데? 네, 오늘 여기 어떻게 알고 오신 거예요? 박물관에 여기 왔는데 여기 카메라도 많고 지금 사람 많이 있어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아이들과 같이 경험을 하려고 하니까 많이 기대돼요. 별 모양 있는 거 밟으면 자, 카메라 스탠바이 큐. 그냥 뛰었을 뿐인데 화면을 들여다보니 비행복을 입고 하늘을 날고 있다. 하나 둘 셋. 이번엔 용감한 형제 차례. 역시나 멋진 모습이 탄생한 영상. 화면 속 모습이 믿기지 않는 듯하다. 와, 우리 친구들 진짜 멋있어요. 안녕하세요. 아니, 방금 나오는 거 보니까 하늘을 날고 있어요. 네, 어땠어요? 재밌었어요. 진짜 나는 것 같아요. 진짜 나는 것 같았어요. 우리 친구는 어땠어요? 신났다요. 신났어요. 제가 일단 공구 출신이라 제가 군 생활했을 때 했던 경험을 아이들이 이번 계기를 통해 경험할 수 있어서 굉장히 좋았던 것 같고요. 하나 둘 셋.
타임슬라이스의 화면 구성도 무궁무진. 혼자 또는 여럿이서 다양한 연출을 통해 멋진 장면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 체험하는 이들에게는 특별한 재미와 추억을 선물한다. 영상을 보니까요, 한 분은 이렇게 힘을 주고 계시고 한 분은 점프를 하시면서 굉장히 멋지던데 어떤 동작을 해보신 거예요? 제 친구가 장풍을 쏴서 제가 맞는 장면을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날아가셨구나. 아니 이거 이렇게 하려면 굉장히 힘드셨을 것 같은데. 생각보다 되게 힘들었어요. 네, 두 분의 호흡도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 번 찍었어요. 관광 명소인 제주도에서 그 아름다운 광경을 타임슬라이스 기술로 촬영도 많이 했으면 좋겠고, 특히 제주도만의 이제 스토리텔링이 들어간 특색 있는 콘텐츠가 저희 타임슬라이스 기술과 결합해서 제주도의 명물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화면에 특별한 변화와 감동을 주는 타임슬라이스. 작은 동작도 위대해질 수 있다는 걸 새삼 느끼게 되는데, 현란함의 극치, 마치 4D 현장을 방불케 할 만큼 실감이 넘치는 타임슬라이스. 제주관광과 영상산업의 새로운 도전이 되길 기대해본다. 지금 제가 서 있는 이곳은 청도 화학산 아래 마을입니다. 날씨가 조금 쌀쌀하긴 한데요. 그래도 봄은 봄입니다. 여러분은 어떨 때 봄이 왔구나 라고 느끼세요? 저는 이렇게 봄바람도 살랑살랑 불어오고 햇볕이 짱짱할 때 느끼는데, 여러분은 어떠세요? 부릉부릉 기지개 한번 켜고 겨우내 찌부드드한 몸에 시동을 겁니다. 부풍 한설이 가고 얼었던 대동강물도 녹는다는데 춘삼월을 집에서 맞는 건 예의가 아니죠. 온몸으로 봄을 품으러 그 길목에 나서봤습니다. 보세요, 여기 봄이 기다립니다. 화학산 사이 계곡을 따라 함께하는 마을을 바로 한재마을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여기 지금 보이시나요? 어마어마한 양의 비닐하우스가 있습니다. 이곳이 바로 봄을 가장 먼저 알리는 으뜸 먹거리, 바로 한재 미나리가 자라고 있는 현장인데요. 저와 함께 미나리를 한번 낱낱이 파헤쳐볼까요? 청도 한재골은 그야말로 눈코 뜰 새 없이 바쁩니다. 방방곡곡 봄을 배달하기 위해서인데요. 네, 사장님 지금 손이 굉장히 분주해 보이시는데 여기 옆쪽에는 어머님들도 굉장히 바빠 보이세요. 어떤 작업을 하고 계세요? 네, 지금 저 논에서 채취를 오가지고 저 아줌마들이 이제 일일이 수작업을 해갖고 생으로 먹을 수 있게끔 지금 전국으로 납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듣기로는 이곳에서 오면 바로바로 먹을 수 있다고 들었거든요. 우리는 자리만 제공해주고 모든 음식이라든지 먹을 거는 본인들이 준비해 오셔서 여기는 미나리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오시면 됩니다. 천혜의 조건에서 싱싱하게 자란 미나리를 그 자리에서 마음껏 즐기는 법. 밥에 고기와 김치만 두둑이 챙기면 된다는 사실 기억하세요. 12시 땡 하기도 전에 몰리고 한재골 추임 미나리 식당투는 3글자로 정의됩니다. 북새통. 전국 8도의 식객들이 청도식 구경을 즐기려고 미나리 식당부터 들른다는데요. 저도 오늘은 청도식 구경 해야겠습니다. 여기 제가 청도에서 맛있는 밥 한 끼를 먹으려고 왔거든요. 근데 여기 메뉴가 너무 많아요. 뭐 두부, 전, 그리고 비빔밥, 상상도 못한 거거든요. 제가 어떤 걸 먹어야지 가장 맛있는 밥을 먹었다고 할 수 있을까요? 보통 드시는 게 삼겹살에 미나리 이렇게 많이 드시니까 그거 드시고 전도 한번 드셔보시고 비빔밥 그렇게 하면 잡사 보입니다. 전라도가 홍어 삼합이라면 경상도 청도에서는 미나리 이합이라 하겠습니다. 향긋한 미나리에 푹 파묻힌 노릇한 삼겹살, 추운 겨울 버석한 내 입안에 촉촉한 봄비를 뿌린 맛이랄까요?
아니 제가 원래 고기 먹을 때 뭐 무쌈이나 이런 야채들이랑 먹게 되거든요. 근데 고기를 먹고 나면 속에서 약간 그 특유의 돼지 비린내라고 하나? 네, 그런 게 좀 올라오더라고요. 이게 그러면은 미나리랑 같이 먹으면 그런 걸 좀 잡아줄 수 있나요? 이거 드시면요. 네. 이제 상추 깻잎은 안 찾게 될 거예요. 정말 깔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바로 미나리 풀코스죠. 선, 고기, 후식밥. 고기 먹고 난 뒤엔 반드시 이렇게 미나리전에 미나리 비빔밥도 먹어주어야 고참 제대로 먹었구나 할 수 있습니다. 미나리로 된 음식들을 여러 가지 먹어봤는데요. 먼저 처음에 먹어봤던 고기는요, 삼겹살과 잘 어우러져서 미나리가 너무너무 맛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먹었던 전은 아삭아삭한 맛이 너무너무 맛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먹은 이 비빔밥은요, 야채랑 너무 잘 어우러져서요. 고추장이랑 먹어도 밥이랑 너무너무 일품이었습니다. 제가 오늘 먹은 것 중에 가장 맛있었던 건 그래도 제가 고기쟁이 아닙니다. 고기가 가장 맛있었습니다. 자, 첫 번째 청도 식후경은 와인 터널입니다. 블로그나 카페를 보고 제가 찾아보고 왔거든요. 그런데 사진보다 훨씬 더 웅장하고요. 또 기차 터널 안쪽으로 제가 막 들어오니까 마치 영화 속 주인공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드네요. 강 와인 저장고로 만들기 전까지 사람들에게 이곳은 잊혀진 폐터널이었습니다. 하지만 과거 100여 년 전엔 경부선 기차가 지나던 길목이었다는데요. 옛날에 경부선 열차가 처음으로 운행했던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우리 그 터널은 초기에는 와인을 숙성하기 위해서 업무를 봤습니다만 현재는 고객분들이 오셔서 와인 맛도 보고 시험한다 그러죠. 그리고 각종 공연도 감상하고 우리 청도 감 와인의 독특한 문화 공간이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전체 1000여미터의 터널은 감 와인도 숙성시키지만요. 이렇게 청도의 문화도 깊은 향과 멋을 내도록 해줍니다. 근데 제가 또 와인 하면 일가견이 있거든요. 근데 흔히 생각하면 적포도 주스를, 적포도 와인을 많이 아시더라고요. 근데 여긴 또 특별하게 감 와인인데, 감 와인도 굉장히 색다른 맛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럼 제가 직접 만들어보고 체험할 수 있는 곳이 있다고 들었어요. 어떻게 지금 가능할까요? 그래요. 제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네. 한 번 숙성하는데 자그마치 5년이 걸린다죠? 감 와인은 일단 포기. 대신 나만의 와인병을 만들어봤습니다. 체험하는 사람의 사진을 담아서 라벨로 만들어주더라고요. 직접 와인을 담그진 않았지만 담근 것 같은 기분만은 마음껏 느꼈습니다. 네, 두 번째 나들이 장소 청도 와인터널 와봤는데요. 여기도 볼거리도 많고 먹을거리도 너무너무 많아서 너무너무 풍성한 여행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 장소는 과연 어떤 재미가 있을지 기대되는데요. 얼른 떠나보겠습니다. 와인 터널에서 멀지 않은 곳에 아는 사람은 다 안다는 이곳. 개굴개굴개굴이 노래를 한다. 아기 손자 며느리 다 모여서. 청도 나들이를 왔다 그러면 와인 터널을 둘러본 다음 이곳을 꼭 와야 된다고 하는데요. 생긴 지는 얼마 안 됐지만 젊은이들에게 아주 핫한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제가 한번 들어가 볼까요? 처음에 들어서면 딱 드는 생각? 와, 보물창고다. 연두빛색의 개구리 수천 마리가 개굴 개굴 일제히 봄을 노래합니다. 바로 작년 11월에 개관한 청도 개구리 박물관인데요. 그런데 여기 어마어마한 개구리들이 있는데 이거 다 모으신 거예요? 예, 3분의 1은 만들고 3분의 2는 제가 수집한 것들이고 24년 동안이요. 하지만 그래도 내가 여기서 가장 아낀다는 개구리가 있다면 어떤 개구리일까요? 개구리요? 네. 이거요? 제가 1호예요, 우리 집 1호. 얘가 한 40년 된 개구리인데 제가 요거로 인해서 지금 얘가 지금 식구를 다 늘린 거죠, 얘가. 5,000마리 넘게 늘린 거라
엄청 애착이 많이 가고 제가 제일 아끼는 거예요. 갈수록 봄은 짧아지고 계절은 봄, 여름, 가을, 겨울로 흐른다지만 5천여 마리의 개구리들 덕분에 이곳 박물관만은 항상 따뜻한 봄입니다. 그래서인지 입소문 듣고 이른 봄을 느끼러 찾은 방문객들이 꽤 많더라고요. 와, 진짜 열정이 대단하신 것 같아요. 한 사람이 했다기에. 한 개구리를 가지고 이렇게 다양한 걸 진짜 모았다는 게 너무 대단해서요. 그 박물관을 만들 만큼 네, 그게 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너무 예뻐서 전부 갖고 싶어. 뭐 신발에서부터 애들 장난감, 가방 갖고 싶어요, 정말. 개구리 말고도 박물관으로 지을 수 있는 소재는 정말 많을 것 같은데 왜 개구리를 택하셨으며 왜 하필이면 또 청개구리인지 너무너무 궁금해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초록색을 엄청 좋아했어요. 지금도 엄청 좋아하지만 초록색 중에서 연두색을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청개구리가 초록색이잖아요. 또 연두색.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청개구리를 엄청 좋아했어요. 지금도 엄청 좋아하고. 두꺼비는 안 좋아하시는지 꼭 여쭤봐달라고 하셔가지고 두꺼비는 또 어떠세요? 두꺼비 싫어요. 한 번 보면 반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딱 한 마리만 얻어갔으면 싶단 마음이 굴뚝 같거든요. 실제 오신 분들 100이면 100, 관람하고 나면 물어보신대요. 사실은 드리고 싶지요. 드리고 싶은데 사실은 저는 개구리라 생각 안 하고 제 자식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드리면 제가 자식 팔아먹는 거랑 똑같잖아요. 그래서 절대 못 드려요. 정말 누가 진짜 소중한 분이 오셔가지고 달라 해도 저는 못 드려요. 절대 못 드려요. 밖이 어둑어둑해진 줄도 모르고 그렇게 한참을 구경하고 이야기를 나눴네요. 이렇게 올해도 어김없이 찾아왔죠? 그래서 더 반갑습니다. 부릉부릉! 기지개 한번 켜고 겨우내 찌뿌드드한 몸에 시동을 걸고 청도로의 봄나들이 추천합니다. 봄이 왔다곤 하지만 아직 곳곳에 남아있는 겨울 흔적들. 이에 최근 들어 생활 속 원예와 함께 그 흔적들을 과감하게 지워버리고 마음에 먼저 꽃을 피우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작고 여리지만 강한 생명력으로 사람의 마음까지 치료하는 원예의 무한 매력. 지금 만나봅니다. 허슬기 리포터와 함께 찾은 곳은 원주시 농업기술센터. 이곳에는 1년 365일 다양한 식물들이 자라고 있는데요. 미리 봄을 만난 듯 기분까지 상쾌해지는 이곳. 아니, 요즘 날씨가 많이 풀려서 좋긴 한데요. 여전히 또 건조하고 또 황사 먼지 때문에 삭막하잖아요. 그런데 여기는요. 천국이에요, 천국. 벌써 봄이 온 것 같아요. 좋다. 이렇듯 눈으로 보고 코로 향기를 맡는 것만으로도 겨울 동안 캐캐 묵은 마음의 먼지를 털어내는 원예. 그래서 원주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원예를 활용한 다양한 강좌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돌아가셨어요? 장미처럼, 그쵸? 원래 카랑코에는 꽃꽃인데 잎을 한번 보시겠어요? 아직 쌀쌀하지만 미리 봄을 맞으러 나온 많은 수강생들. 나만의 화분을 만들 생각에 벌써부터 마음은 꽃밭에 가 있는데요. 오늘 옮겨 심을 꽃은 칼란디바. 칼란디바는 다육이의 일종으로 누구나 키우기 쉽고 게다가 1년 내내 꽃을 볼 수 있어 키우는 사람들의 만족감 또한 큽니다. 흙냄새도 한번 맡아보실까요? 어떠세요? 흙냄새를 맡고 꽃을 만지는 동안 겨우내 잊고 있던 강한 생명력이 손끝에서부터 느껴지기 시작해 울적했던 마음까지 도달하는데요. 해보시니까 좀 마음적으로 어떻게 변화가 있으세요? 기분이 좋아요. 어떻게요? 꽃을 바꾸면은 마음이
상쾌하고 기분이 좋아. 꽃을 기르는 거는. 마치 얼굴에도 꽃이 핀 듯 화분을 옮겨 심는 내내 화사한 미소를 띠는 수강생들. 비록 간단하지만 한 가지 일에 집중하고 있노라면 그동안 마음을 이리저리 어지럽히던 일들도 싹 사라지고 평온하고 즐거운 날을 마주하게 되는데요. 슬기 씨 역시 어느새 생활 원예 속에 푹 빠져버렸네요. 내가 꽃인지 꽃이 나인지. 네, 좋아요. 오늘 심은 날짜랑 해서 이름표까지 달았는데요. 네. 꽃을 만지기 전이랑 이렇게 만진 후에 기분이 어떻게 달라지셨어요? 꽃을 만지기 전에는 아직도 겨울인 것만 같더니 이렇게 꽃을 만지고 나니까 봄이 나에게 올 것만 같아서 너무 기쁩니다. 네. 제가 이 꽃을 보면서 제 마음도 꽃과 같이 활짝 핀 마음이 들었고요. 이 꽃을 잘 키울 생각에 지금 부풀어 있어요. 봄을 먼저 맞이한 것 같아요. 단순히 화분 하나 심었을 뿐인데 기분이 산뜻해지면서 벌써 마음이 생기로움으로 다 가득해지는 것 같아요. 네, 식물이 사람의 마음을 치료하는 힘이 있습니다. 아니, 식물이 사람의 마음을 치료한다고요? 식물과 다양한 감정 교류를 통해 마음을 치료하는 원예 치료. 실제로 병원이나 재활시설 등에서 활용 중인데요. 원예 치료는 식물을 심고 기르고 수확해서 활용하는 원예 활동을 통해서 사람의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하는 치료 방법입니다. 원예 치료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고자 이번에는 원주의 한 화원을 찾은 허슬기 리포터와 유혜숙 원예 치료사. 와, 이곳 역시 다양하고 화려한 꽃으로 여심을 흔들고 있는데요. 하지만 치료를 목적으로 한다면 특별히 사용하는 식물이 따로 있을 것도 같은데 어떤가요? 꽃은 정말 보는 것만으로도 진짜 마음이 치유되는 것 같은데 혹시 원예 치료할 때 따로 이제 고르는 꽃이 있으세요? 어떤 대상에게 특별한 꽃이 좋다라는 거는 없고요. 그 대상자가 좋아하는 색깔, 향기 그런 거에 맞추어서 해드리는 경우가 많고 주로 오랫동안 잘 사는 식물을 저는 선택하는 편이에요. 얘도 나요? 그리고 아무래도 봄이라면 노란색이 좋겠죠? 저는 봄 하면 노란색이 좋거든요. 노란색 한번 맡아보실래요? 노란색이요? 향기 나죠? 네. 진짜 너무 달달하지도 않고 진짜 상큼한 달콤한 향이 아니, 다 같은 종류잖아요. 네. 그런데 향기는 노란색만 나는 거예요, 선생님? 네, 꽃마다 이렇게 향기가 좀 달라요. 장미도 다 똑같은 장미지만 색깔별로 다른 향기가 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복잡한 원예의 지식을 다 알 필요는 없습니다. 원예 치료는 사람을 이해하고 사랑하는 게 먼저이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원예 치료사인 유혜숙 씨는 시골 같은 정겨운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원예 치유센터를 운영 중입니다. 저희가 또 화원에 가서 향기롭고 또 예쁜 꽃을 골라왔잖아요. 저도 여기까지 온 이상 원예 치료를 직접 받아보고 싶은데 경험할 수 있을까요? 네, 요즘 이제 밖에 꽃이 피고 할 텐데 그러면 밖이 화려해지면서 자신이 작아지는 것을 많이 느끼는 사람들이 있어서 우울감이 또 생각보다 높은 분들이 있으세요. 그럼 그런 분들에게는 꽃을 직접 보고 꽃에 물을 주면서 느끼는 기쁨이 돌봄인데 그 돌봄을 통해서 기쁨을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우울감을 낮출 수가 있습니다. 물을 주고 돌보는 것만으로도 우울감을 낮춰주는 원예 치료. 그렇다면 직접 나만의 화분을 만들고 키우는 과정을 지켜본다면 더욱 치료에 도움이 될 텐데요. 상큼한 흙냄새를 맡고 나면 한 가닥 마음의 위안이 됩니다. 원예 치료 프로그램은 그 과정 하나하나가 치료가 될 수 있는데 이렇게 지금처럼 흙을 직접 하나씩 넣으면서 냄새도 맡고 손으로 느껴보는 그 과정이 치료가 될 수 있습니다. 흙을 통해 촉각과 후각을 자극, 자연 친화적으로 치유하는 게 장점인 원예 치료. 다음 씨앗을 심어볼 차례인데요. 작은 씨앗이 자라 수확을 맺는 모습은 생명의 소중함과 자신감 형성에 도움을 줍니다. 이 어린잎 채소는 생장 속도가 아주 빠르기 때문에 식물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아이들
아이들에게 호기심을 자극하기에 아주 좋아서 집중력을 기르기에도 좋고 식물에 관심을 갖게 하는데도 좋은 활동이에요. 이런 장점 때문에 미혼모에게도 희망을 심어주는 원예 치료. 짜잔. 코는 우리의 뇌와 가장 가까이 있기 때문에 이 향기가 뇌로 직접 전달이 돼서 우울감도 낮춰줄 수 있으세요. 이처럼 원예 치료는 식물과의 오감을 통해 잃어버리고 상처받은 나를 다시 찾는 과정인데요. 우울했던 마음이요 싹 날아갔어요. 행복합니다. 예쁘죠? 이 밖에 원예 치료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알코올 중독자를 치료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는데요. 자신이 계속 술을 마시는 것처럼 식물에도 매일 물을 줌으로써 식물이 말라 죽는 걸 보고 자신도 술을 끊을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습니다. 마셨어? 또 마셔. 한편 원예 치료라고 하면 실내 정원을 연상하기 쉬운데요. 하지만 알고 보면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이 텃밭. 언어장애가 있는 친구였는데 1년 동안 감자, 옥수수 수확해서 먹고 난 다음에 1년 후에 그 친구가 혼자 생각해서 옥수수 또 먹고 싶어요. 감자 또 먹고 싶어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었거든요. 그 이후로 제가 원예 치료에 대해서 자부심을 느끼고 더 열심히 즐겁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함께 기르고 수확하는 과정을 통해 결실의 기쁨, 협동심, 그리고 인지 발달에 도움을 주는 텃밭. 원예 치료에서 텃밭은 꼭 있어야 되는 공간의 하나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밭이 주는 수확의 기쁨을 우리가 꼭 느껴야 원예 치료 효과도 더 높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국내 1호 원예 치료사 중 한 명인 유혜숙 씨 또한 텃밭을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인데요. 자칫하면 울적해질 수 있는 봄. 나를 돌아보고 세상과 마주할 수 있는 용기를 주는 원예 치료에 한번 관심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가장 좋은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위치를 스윗스팟이라고 하죠. 그렇다면 이 봄이 오는 소리를 가장 잘 들을 수 있는 곳 어디일까요? 아무래도 이 달래와 냉이 또 뭐 봄동과 쑥까지 이 봄 내음이 가득한 봄나물 밥상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이 아삭아삭 입안 가득 맛있는 봄의 소리를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